손흥민 하나 빠졌다고 토트넘이 꼴찌 팀한테 지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많은 축구 팬들은 정말 처참해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하나 없다고 팀 전체가 이 지경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포스테코글루 자살골이라고 말하면서 이날 토트넘의 참사는 포스테코글루의 욕심 때문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토트넘의 무득점 패배 이후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27일 밤 11시 영국 런던의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9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며 영국 현지 팬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컨디션이 100% 아니기 때문에 출전하기 어렵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은 리그 8라운드를 치른 상황에서 9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만약 9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잡는다면 리그 5위까지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출전 불발은 그야말로 최고의 악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1차전 카라바오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뒤 22일 만에 복귀한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에서 복고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4대1 대승을 이끌었고 당연히 리그 9라운드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출전할 것이라고 팬들은 기대했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역대급 대반전 인터뷰는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몸 상태가 100% 아니라고 했지 부상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측면이 큰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추측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후 불과 3일 만에 벌어지는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 경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들은 오는 31일 열리는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 경기는 지면 바로 탈락하는 토너먼트 경기다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가 바로 컵 대회인데 16강에서 가장 어려운 팀을 만났다. 손흥민은 맨시티 킬러이자 아껴서 컨디션을 되찾은 손흥민의 맨시티전 출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조 도일 에디터는 손흥민의 출전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바로 메디슨 딜레마라고 말하면서 토트넘 입단 후 측면 공격수로 활동했던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하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웨스트햄전에서 메디슨을 전반전 끝나고 교체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후 메디슨을 중원 압박이 강력한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빼버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메디슨이 나오지 않는다면 완전히 벤치로 밀린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원에 누가 나오는지 이번 경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원에 대해서는 사르와 메디슨 중에 누가 비수마, 클루셉스키와 함께 인조를 구성할 것인지가 유일한 궁금증이라며 메디슨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메디슨이 자리를 유지할 것이고 클루셉스키는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다. 벤탄쿠르도 최근 컨디션이 좋지만 깊은 역할에서는 비수마가 더 낫다. 손흥민의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무어가 선발로 나가기 이상적인 시기이지만 베르너가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이날 선발 라인업에는 손흥민을 대신해 17세의 신성인 마이키 무어가 선발로 나와 눈길을 끌었고 중원에는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비수마가 자리 잡았습니다. 출전했습니다. 수비진은 로메로가 센터백으로 나서며 좌우에는 우도이와 오비가 배치되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과연 어떻게 상대할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초반 중앙에 있는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상대의 압박을 뚫어내지 못하고 공을 전방으로 전진시키지 못했습니다. 전반 8분경 메디슨은 황당한 패스를 마이키 무어에게 했고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팀을 이끌어야 할 메디슨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전반 13분경에는 토트넘이 얻어낸 코너킥을 마이키 무어가 차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부 팬들은 이제 코너킥 키커가 메디슨에서 마이키 무어로 바뀐 거냐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팀 내 유망주인 마이키 무어에게 코너킥 전술의 일부를 맡기는 것은 메디슨에게 정말 굴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토트넘을 상대로 홈 경기라는 점을 의식한 듯 수비 라인을 매우 높게 끌어올려 토트넘을 높은 위치에서 압박했습니다. 강력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전방 압박에 고전하던 토트넘은 결국 선제골을 내주며 전반전 내내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끌려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5명을 수비 라인에 배치했기 때문에 중앙에 1명의 미드필더가 비어서 토트넘이 수적 우세를 점할 수 있었음에도 메디슨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크리스탈 팰리스를 공략하려면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한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며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을 잡으면 좌우로 빠르게 전개해야 하는데 전개하기 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압박을 가해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 중앙까지 내려와 자신이 공을 잡아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며 중앙이나 좌우로 공을 전달했지만 이 상황을 손흥민처럼 해결할 선수가 없어 강등권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얻어맞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을 빼앗기면서 선제골을 내주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전을 0대1로 끌려간 채로 후반전을 시작했지만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반 60분경 부진한 메디슨과 클로셉스키를 빼고 마이키 무어까지 교체하면서 히샬리송, 사르, 그리고 베르너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번 시즌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하면서 팬들로부터 맹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선발 라인업 자체가 참사라며 17세의 마이키 무어를 선발로 낸 것은 정말 무리수다. 알크마르와 크리스탈 팰리스를 같은 등급으로 보는 아마추어적 발상의 포스테코글루가 스스로 변방 리그 출신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프리미어리그를 1년 경험했으면 이제 두 번째 시즌에서는 잘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여전히 EPL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포스테코글루의 경험 미숙에 따른 자살골이다. 선수단 운영을 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손흥민을 무리하게 기용해 햄스트링 부상을 장기화시키고 어린 유망주들을 중요한 경기에 기용해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했다 하며 당장 포스테코글루를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작정을 더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